기본 13-1번 변수 이해하기입니다. 드디어 변수가 나왔군요. 축하드립니다. 월드 열기에서 플레이북과 놀자 월드 13-1번 변수 이해하기 열어주세요. 와, 길다 그죠? 때끼리 기네.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안 읽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읽어야지만 이해력을 키울 수 있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봇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시만요. 도구 좀 꺼낼게요. 네, 도구가 나왔습니다. 플레이봇 앞쪽에 놓인 토마토를 분홍색 셀에 옮기고 여기를 옮기고 다음에 플레이봇은 목표 지점의 깃발을 뽑고 줍고 그죠? 뭐 뽑고 줍고 여기를 주어라. 그래서 옮긴다 1번, 뽑는다 2번. 도와주세요. 물건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변수란 여기 나오죠. 변수란 숫자와 문자를 담아두는 그릇, 저장 공간과 같다라고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저장 공간 그죠? 여러분들은 메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장 잠깐 메모해놨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변수의 이름 메모장 아니면은 여기다가 컵이라고 생각하세요. 컵을 여기다가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 변수의 이름은 영문자, 숫자, 밑줄, 한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수문자, 뭐 느낌표, 별표,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A는 뭐뭐뭐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A는 뭐뭐뭐뭐 이거 두 개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플레이봇이 이미 사용 중인 예약어, 그래서 if, for, function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우리 명령들. 이런 명령들 여기 위에 나와 있네요. 이런 명령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안 돼요. A는 A1, 뭐 A2 이런 건 됩니다. 그러나 1A, 뭐 2A 이런 건 안 됩니다. 숫자가 먼저 나오면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영어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A 한 칸 띄우고 1 이런 변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더바를 주지요. A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시 코드를 볼게요. 여기 카운트 해서 B라고 적어놨네요. 6이라고 적어놨네요. 카운트 6에서 저장했다라고 돼 있죠. 카운트에다가 6이라는 것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에다가 토마토라는 것을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한 칸 앞으로 가고 쭉 요 코드를 쭉 적으면 이게 실행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 한번 볼게요. 빨간 거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때 name은 변수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묶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작은 따옴표로 묶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래 토마토라고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짠 이렇게 묶어 주었었죠. 그리고 리핏 안에 들 때는 하나짜리, 리핏 안에 들지 않았을 때는 2개짜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name이라는 것은 name, 이 name이라는 것은 변수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는 1, A는 1,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A는 1은 이렇게 대입입니다. 그런데 A는 1은 같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요거 이해하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또 어디에 보면 나와 있냐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누르면 연산자라고 있죠. 여기 연산자에 보시면
같다. 여기 이꼴 나왔죠? 그러면서 같다라고 나오죠? 마우스 갖다 대면 밑에 표시도 나와요. 여기는 큰 따옴표. 문자 데이터 좌우에 사용합니다.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 여기는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and 그리고 또는 부정 느낌표.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요게 뭐예요? 저장하기 대입이라는 거고, 요거는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잠깐 옆에서 보면서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입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입력하는 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CNT는 어쩔 수 없어요. 변수이기 때문에 CNT는 6. 선생님 여기는 안 띄워졌는데 왜 거기는 띄웁니까? 아, 이거 띄워졌네요. 이게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여기 큰 따옴표 있죠. 이 큰 따옴표를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잘 못 찾겠으면 이런 걸 이용해도 된다고요. 여기 큰 따옴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다음에 내려가서 엔터. 쌤 여기 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엔터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MOV. 자, 이제부터 저는 이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풀면은 토마토 있고 move 한 칸 앞으로 가라. 그리고 한 칸 앞으로 가서 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줍는데 어떻게 주어요? 물공 리핏으로 주었었죠. 키보드에 가서 리핏, 그리고 앞에다가 커서 클릭하고 다시 큰 따옴표 놓고 여기서 알아내는, 이게 주어야 되죠. 그래서 픽 오브젝트,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죠? 여기 한번 볼까요? 픽 오브젝트 CNT라고 적었네요. 픽 오브젝트 CNT. 자, 여기다가 CNT라고 적었어요. 다음에 엔터 치고 다시 move 다음에 다시 리핏 put 오브젝트 리핏 큰 따옴표,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안에 클릭해야 되죠. 다음에 큰 따옴표, 다음에 put 오브젝트. 자, put 오브젝트 할 때는 여기에다 뭐 넣으라고요? 이름을 적었네요. NAME. 그리고 여기 NAM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토마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따옴표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프린트 설명할 때 한번 했었죠. 프린트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요거 글자가 찍혔죠. 안에 있는 내용이 안 나오고. 예. 그래서 꼭 프린트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CNT라고 했네요. CNT. 그죠? 다음에 엔터 쳐서 엔터 입력하고, 예, move를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오류가 났어요. 바닥에 물건이 없대요. 무슨 오류일까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실행 변화가 없고 한 칸 앞으로 갔어요. 주어라 카운트가 얼마예요? 6이에요. 여기에 몇 개 있었죠? 6개 있었죠. 아니, 3개 있었죠. 예, 3개 있었는데 6번을 주어라 라고 했는데 없는데 자꾸 주우라고 해서 오류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주우라 그러나요? 이렇게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만 3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를 바꿀 필요 없어요. 여기를 바꾸면 되죠. 다음에 진행해 볼까요? 짠짠. 그랬더니 여기도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3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그렇죠, 깃발을 뽑아달라, 깃발을 주워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픽 오브젝트 한 번 더 해주시면 실행이 되겠죠. 왜 안 될까요? 이상하네요.
그리고 출력을 안 했죠. 몇 개인지 출력을 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아닌데 그냥 하는 건데 왜 이게 실행이 안 될까요? 짜잔. 효과문 비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분홍색에다가 옮겨고 목표 지점의 깃발을 뽑고 물건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이용해 달라. 맞는데? 신기하네요. 맞는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컨트롤 C. 해볼까 놀자. 1-3 열고 컨트롤 V 실행. 그렇죠. 그레이트 나와야죠. 왜 안 나오나 했네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해하실 거는 토마토도 바꿀 수 있어요. 토마토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토마토도 아까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알아내면 되죠. 이제는 여기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 알아낼 수 있어요. 카운트 비퍼와 what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카운트 오브젝트와 what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다가 이제는 요거를 비워 놓을게요. 여기다가 뭐 적어놔도 상관없지만 여기 비워 놓을게요. 비워 놓고 여기다가 이제 CNT는 이건 없어도 돼요. CNT는 어떻게 해요? 개수를 알아내는 거. 카운트 오브젝트. 그러면 여기서 물건의 개수를 알아낸 개수를 자동으로 카운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해요. 메모를 해놓는 거죠. 카운트는 몇 개 이렇게. 다음에 네임 하고 이름도 알아낼 수 있어요. 뭐라고요? what 오브젝트 해서 이름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네임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려놓기를 어떻게 해라? 줍기를 카운트만큼 주어라. 그리고 내려놓기를 앞으로 가서 얼마만큼 내려놔라. 이름을 뭘로? 여기 네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카운트만큼 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변수에다가 내가 6 이런 걸 적지 않아도 되죠.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에 토마토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뀌더라도 토마토가 아니라 딸기가 5개가 6개네요. 딸기가 6개 들어가더라도 어때요? 똑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다 주어서 다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드의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퍼의 개수나 아니면 물건의 종류, 그다음에 물건의 개수들이 바뀌더라도 똑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수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변수는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글자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형 변수, 숫자형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형과 숫자형이 있는데 여기 플레이봇에서는 굳이 그걸 가리지 않아요. 그냥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숫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그레이트를 받아보십시오. 바이바이.